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요즘 공부 잘 안 되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공부가 술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굳이 공부법 영상까지 안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 안 풀리고 답답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전 진짜 고맙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 길지 않지만 여러분의 어떤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랑 같이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할 건가 라는 이야기랑 그 다음에 가장 보석 같은 자료가 되는 게 기출문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갖다가 시기별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계획을 세울 때 그렇더라고요. 디데이를 딱 기점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역순으로 계획을 쫙 세워보면은 아 내가 이때까지 이건 다 해놔야 되겠구나 라는 게 좀 이렇게 눈에 보여서 한결 좀 계획을 세우는데 수월해서요. 오늘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랑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수능의 시계를 이렇게 돌려서 이제 정말 수능이 임박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시기로 치자면 9월, 10월 이때쯤 해당되는 시기겠죠. 이때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공부가 실전 연습이에요. 근데 실전 연습이야말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적이 폭발적으로 향상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막 단축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죠. 난 그럼 이제 실전 연습만 열심히 해야지.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을에 곡식 거둔다고 계속 가을만 있으면 되나?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앞 단계가 다 잘 닦여 있을 때 비로소 이 실전 구간에서 폭발적인 성적의 향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 소위 말해서 막 수능에서 대박났다, 포텐 터졌다라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사실은 결과가 그때 나타났을 뿐이지 그 앞 단계에는 잘 이미 길이 닦여져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기출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일단 이 시기에 기출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가원의 출제 메커니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사실 지문을 선정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지문, 그 다음에 문제로 구성이 잘 될 수 있는 지문을 선정을 하는 거지. 뭐 평가원에서 이거는 좋은 구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아니면 이거는 문법이 좋은 게 많은데, 뭐 어법 문제가 아닌 이상 그런 거 가지고 지문을 선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 지문을 보실 때는 철저하게 평가원의 코드에 맞춰서 지문을 보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 지문은 똑같은 핵심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된 지문이구나. 근데 그 키워드를 똑같은 말을 쓴 게 아니라 A, A-A2-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빈칸은 A2- 부분에 출제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 메커니즘을 읽으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애뇌독이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과목은 그래요. 똑같은 개념이 반복돼서 출제가 되니까 애뇌독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나왔던 지문은 절대 다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볼 때 내가 출제 메커니즘을 읽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그렇죠. 출제 메커니즘을 읽는다고? 이게 보통 내공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데? 네, 맞아요. 보통 내공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2단계에 뛰어들지는 마시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능 시계를 조금만 더 뒤로 돌려볼게요. 우리 시기로 치면 8월, 9월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 이때가 이제 약점 공략에 들어가야 될 시기입니다. 아마 이제 약점 공략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전 빈칸 문제를 많이 틀리니까 빈칸이 제 약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실 텐데 그때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럼 넌 빈칸만 틀리니? 이렇게. 그럼 이제 아니요 그래요. 아니라면 아직 약점 공략을 할 때가 아니에요. 약점 공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빈틈이 없이 다 메워주고 딱 거기만 빈틈이 때 거기를 집중적으로 메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유형을 많이 틀리니까 이것만 공략,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약점 공략의 시기에서 역시 가장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 기출문제입니다. 이때는 이제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우리 학력평가 있잖아요. 각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뭐 3월, 4월, 7월, 10월 이때 출제된 문제들까지 다 넣으셔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만 쫙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냥 기계적으로만 풀어가지고는 사실은 정답률이 크게 향상되지 않거든요. 이때 꼭 필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아, 내가 그냥 순서 문제를 많이 틀려. 이거는 결과예요. 원인이 아니에요. 아, 내가 특히 주장을 했다가 한 발 빼는 척 하다가 다시 제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류의 구조에 되게 악하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약점 공략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아, 약점 공략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 전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오랜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3, 4, 5, 6, 7, 8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별 지문 공부이자 또 연계교재 공부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지문을 어떻게 읽는가 본격적으로 각 문제의 유형별 지문 읽는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 맞아, 나 유형별 스킬을 익혀야지. 근데 사실 영어에서 유형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죠. 막 새로운 유형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 발문이 어떻게 구성된다는 건 사실은 이미 1, 2학년 때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조금만 더 경험이 쌓이고 들어보면 그닥 대단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 기간에 좀 뭘 공부하라는 겁니까? 이 기간에 진짜 공부해야 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동인도 서식지를 가지고 있는 이 식용작물, 일명 벼라고 불리우는 이 작물은 인간의 부단한 움직임의 결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뭐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아이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벼를 재배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쉽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가장 성적이 올라가는 공부이자 지문 공부의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형별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될 교재가 바로 이제 연계교재이고, 이때의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연계교재 맨 앞에 샘플로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항을 보는 정도일 텐데, 이때 제발 애네독해야지라는 생각이라던가 한 문장씩 해석을 맞춰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애네독 얘기 한 번만 더 할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첫 문장을 딱 읽고 시험에서 내가 내용이 다 떠오르게끔 막 공부하겠대요. 저한테 이제 수능 특강 공부 시작하면서 그런 각오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공부예요. 아니 왜 그걸 첫 문장만 읽고 내용이 다 떠올라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용이 떠오르게끔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벼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듣고 아 이게 그 뜻이구나 라고 딱 진짜 이해를 하면은 기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아서 앞문장을 봐도 아 이거 그 얘기였지 라고 생각이 나는 거지, 그걸 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완전히 거꾸로 된 공부법이고요. 그건 영어 공부도 아니고 무슨 다른 과목 공부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공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연계교재 공부할 때 너무 한 문장 한 문장 집착하면 안 되면 이미 문장 해석이 완벽해야 된다는 건가? 뭐 완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문장 해석에 대한 연습이 좀 충분히 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본격적으로 2월, 3월, 4월, 저는 조금 출발이 늦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도 가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문장 해석 연습입니다. 우리 노래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노래할 때 맞아요. 감정에 치중해서 불러야죠. 막 그때 머릿속으로 아 이거는 미샵이야, 아 이거는 파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면 그거 노래 잘하는 사람 아니죠. 감정에 빠져서 부르는 게 맞아요. 자기 감정에 너무 취했는데 한 문장 한 문장 의미 핀트가 다 나가 있다면 근데 또 그것처럼 세상 듣기 싫은 것도 없거든요. 영어 공부도 똑같아요. 지문을 읽을 때는 크게 읽는 게 맞아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면서 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 해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해야죠.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이 아직 부족한 친구들은 꼭 문장 해석 연습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저는 대충 문장 해석은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충 문장 해석이 된다면 지금 그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대충만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빈틈이 너무 많고요. 그 빈틈으로 상상력이 막 꼽히면서 오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출발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기는 제대로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발 자전거 타고 빨리 출발하면 뭐합니까? 조금 늦더라도 스포츠카 타고 난 출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본은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래요. 내가 1등급 만들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외롭게 그 시간 싸워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갑시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부지런히 살펴둘 테니까 우리 손잡고 같이 가고요. 힘들 때에는 서로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격까지 같이 갈 거라 생각하고 늘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